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과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토크멘터리 유후. 궁금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이죠. 다문화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10여 년 가까이 이 일에 몰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은퇴 후에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마음 교육봉사단의 최병규 단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4년부터 이제 은퇴 후에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잘 지냅니다. 바쁘다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우리 학생이 엄마 학교에 지금 한 240명, 또 한마음 글로벌 스쿨에 중고등학생 20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쉬지 않고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타임 잡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단장님의 이력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오늘 진짜 뭐 한두 시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력이 있으세요. 일단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거기 카이스트, 거기다 미국 퍼듀대까지 엄청난 경력이 있으신데 이런 경력만 가지고 은퇴 후에도 관련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은퇴 후에 다문화 가정 관련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건 정말 우연히 저희 아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비 며느리가 직장을 구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다문화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 뭔가 처음 걔랑 봉대 교수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부딪히면 그 리터러처 리뷰라고 그러죠. 문헌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며느리 델라이랑 같이 강남역 근처에 책방에 가서 다문화 책을 몇 개 사서 공부를 하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방치돼 있다는 걸 보고 저희 교수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육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비 며느리, 지금은 며느리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다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한마음 교육봉사단이란 단체를 만드셨어요. 이 단체 처음 만들 때 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을 또 만드는 아주 거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 답을 대전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디서 뭘 해야 되나. 그런데 우연히 제가 박사 지도했던 그 친구가 어디 벤처회사의 부사장인데 자기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대전에서 뭐 다문화 담당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분이랑 그 동료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은 숙제도 안 해오고 힘들어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아빠가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돼서는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이 엄마를 교육을 시켜서 엄마가 교사랑 소통하고 아이 학습 챙기게 하고 이게 자기들로는 유일한 답인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근데 그러려면 촬영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몇 천만 원을 하고요. 촬영 장비가 있으면 송출하는 그 LMS라고 그러는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교수로서 정말 아주 성공적인 교수가 돼서 사우디가 저를 특권 교수로 3년간 이렇게 3년간 무려 21만 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보고도 안 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 5달러 21만 불을 가지고 초창기에 사실 그 돈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왕가에서는 본인들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교육봉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는 어떻게 하면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우리 인재로 키우는가 하는 교육 사업인데 이제 1단계는 엄마를 훈련시키는 교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엄마가 직접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엄마가 쓰던 태블릿 PC 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같이 사인 서약을 해서 우리 한마음 글로벌 스쿨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어, 수학, 중고등학교 보충학습을 할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또 그때부터는 학습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옛날에 수학도 잘한 이공계 교수들이 제가 이공계 교수니까 네. 그래서 이공계 교수들을 이제 부탁을 해서 현재는 한 40명 가까운 교수님들이 한 200명 되는 아이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교육을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어렵다고 뭐 좀 도와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부가 첨언을 하면 카이스트 교수나 뭐 서울대학 교수는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문화 엄마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다문화 엄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뽑으세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리 440명 다문화 가족이 있는 걸로 돼 있고 한 250명 정도의 학부모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김영록 지사를 3번 면담하고 마지막 면담 때 도지사님께서 좀 제발 좀 그런 개인정보 보호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족센터가 그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끌 예비 학부모라 그러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한테 10만 원대, 10만 원, 11만 원 사이에 책가방 선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가방 선물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가정적으로 좀 어렵고 우리 가정은 뭐 외할머니가 선물한다는데 그 얘네들 외할머니는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한테 좀 길을 살려주고 네. 두 번째는 그 엄마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서 그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야 이제 좀 교사랑 소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와야 가방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후원자들이 필요하니까 엄마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지금은 그 책가방 선물 사업으로 학생 모집에 굉장히 그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선발된 우리 다문화 가정의 그 엄마들은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들한테 5개월 동안 초등학교 7대 과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과목들이 있죠? 수학, 국어, 과학, 실과, 사회, 역사, 도덕 7과목을 5, 6학년 콘텐츠 내용을 이제 200개 강의로 쪼개요. 일주일에 10개 강의를 공부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 듣고. 강의 듣자마자 아까 제가 인출 연습 말씀드렸지만 바로 퀴즈를 봅니다. 엄마들이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럼요. 온라인 퀴즈 보고. 일주일 동안에 10개를 이제 강의 듣고 퀴즈를 봤으니까 주말에 그 퀴즈 본을 모아서 본격적인 시험을 보입니다. 그 주말에 시험을 봐서 80점 미만이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재시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그 10개를 훈련을 시키고 격주로 2주 만에 이제 여기 나와서 출석 수업을 선생님한테 듣습니다. 반장님,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뭐 10개씩 인강도 들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 시험도 봐야 되고 현장에 나와서 또 현장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일하고 바쁜데 포기할 것 같은데요. 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이 다문화 가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네. 그분들도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이민 가려고 하는 분들처럼 그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는 좀 엘리트라고 약간 그런 분들이 준비가 오셨어요. 된 분들이 오시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자질은 충분하고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그 모성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중에서 지난번은 일주일은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 낱말의 발음입니다. 이응, 이응, 비읍, 이응, 미음, 미음. 그 다음에 이것은 국물, 따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국물. 그렇죠. 저희들의 수업은 2주일간 엄마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오늘은 그 2주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문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엄마들과 같이 평가도 하고 이런 수업입니다. 되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자가 있는데요. 아, 야, 여, 기역, 이을. 수학, 화학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공부하고 싶어요. 애기가 있는데. 그러지만 이어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휴. 부양님 쉽지 않다. 그렇지 쉽지 않다. 몇 가지만 해보고 연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1학년이거든요. 제가 무슨 과정 배워서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뭐냐? 숙제 이런 거 있으면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이제 교육하셨던 엄마들 중에 기억에 남는 교육생 있으신가요? 아주 열심히 사는 분 중에 하나라면 이제 일기의 베트남 엄마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해천대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래 지금은 영양사예요, 영양사. 대학을 가셨어요? 영양사, 예,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엄마 학교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시고 대학을 네. 가셔가지고 인강 듣고 이제 초등학교 게 제일 어려웠대요, 제일. 중고등학교는 쉽다 그러는데. 네. 왜냐하면 그분 머릿속에 중고등학교는 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 뭔가 보상이 좀 있어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엄마들한테 주는 뭐 보상은 없으신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엄마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그 필요하죠. 10인치짜리 태블릿 PC 35만 원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책하고 또 교재 이게 유인물이 한 15만 원 듭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엄마들한테 교재 교육 재료로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대전 같으면 식당에서 일하다가 토요일 날 공부하러 나오십니다. 한번 출석 수업 나오면 2만 원, 최소 2만 원을 들여서 급하면 택시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10번 출석 수업 하니까 20만 원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학습 지도 훈련을 4개월 동안 하는데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야 엄마랑 공부하자 그러려면 뭐 좀 사주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고하신다고 제가 5만 원씩의 엄마들한테 훈련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엄마 한 분당 딱 100만 원 예산으로 그래서 태블릿 PC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하면 엄마들이 지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엄마들도 있나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내 공부하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불합격시키지는 않고요. 다만 엄마들 중에는 한국어 능력이 좀 안 돼서 수업을 못 따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의사소통을 시키는 10주짜리 예비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예비반이 지금 운영되고 5명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인터뷰를 해보고 공부에 예린해 있는데 좀 한국어라든지 뭐 수학이 좀 딸리면 그 예비반에서 이렇게 일단 거기 거친 분들은 잘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엄마 교육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의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게 한마음 글로벌 스쿨이셨어요. 예.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일반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다닌다. 그럼 엄마가 그냥 안 놔두잖아요. 학습을 위해서 영어 수학 이제 과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요를 다문화 가정 아이도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충족시켜 주는데 저희는 엄마 백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엄마랑 같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아이가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아이들이 듣고 이제 퀴즈 보고 주말에 엄마처럼 시험 보고 또 2주마다 이제 요즘 원격 줌 수업을 들어요. 근데 한 반이 이제 중학생 한 5-6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는데 그 담임을 하시는 분이 교수십니다. 아니 그래서 엄마 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게 강사진이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대치동 1타 강사 저리 가라 수준이더라고요. 걔들보다 낫죠 우리가. 3명 다 점수가 아주 좋아서 아주 범생들이네.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에 대한 요점 정리를 같이 공부해봅니다. 지금 요 x가 지금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그 x 앞에 상수인 실수 계수 a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y는 ax의 형태인데 뒤에 y 쪽으로 평행 이동한 b가 붙어 있는 괜찮아요. 이 식 자체가 1차식이에요. 우주에 여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 그래 잘했어요. Not so hard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뭐 그런 뜻일 거야. 그 단장님도 그럼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를 거의 한 몇 년 만에 보셨을까요? 한 30-40년 만에 보셨을 것 같은데 3-4년도 더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문제 보고 너무 쉽네 하셨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어렵네 하셨어요? 저도 왕년에 수학을 좀 하긴 했는데요. 새로 공부하는 거죠. 단장님은 그러면 몇 학년 지금 가르치고 제가 계세요? 지금 전국화가 되면서 2020년부터인가 코로나 19년부터 이제 그 대면 대신에 이제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죠. 하여튼 그렇게 바뀌면서 전국 단위로 될 때 중학교 1학년짜리를 제가 맡아서 지금 걔네들 고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을 그러면 직접 예,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2학년 거죠? 제가 2학년 반이 2개인데 2학년 1반은 서울대 교수가 하고 2학년 2반을 제가 담임을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만약에 학원을 차리신다고 했으면은 정말 엄마들이 다 줄 서가지고 등록하려고 했을 학원인데 이거를 다문화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진짜 소위 엄마 백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업을 듣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그 엄마 백이라는 것 때문에 잠시 좀 우리 장성아이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여기 북이면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와서 아이를 4살 낳았어요. 그러다가 막내랑 그 엄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만 글로벌 스쿨에 참여하던 교수님들이 자기가 받는 한 시간 우리 수업가 5만 원 드리는데 그 강사를 안 받고 여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지금 8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뭐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상당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서울대, 전남대, 목포대 이 교수님들이
1시간에 그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과외를 해준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는 받고 상황이잖아요. 과외라기보다는 재능 기부를 하시는 그렇죠. 거라고. 근데 그 재능 기부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분들 이렇게 섭외를 하셨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니까 이제 카이스트 교수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하고 또 제 제자들 제가 산업공학과인데 이제 또 후배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그 인맥으로만 하기에는 처음에는 뭐 그래요 뭐 교수님이고 또 친한 뭐 선후배고 하니까 해주는 건데 꾸준히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처음 안 해본 분들은 야, 내 주말에 토요일에 골프도 쳐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는데 일단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도 좀 한 학기 맡아달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한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아이도 도움이 되지만 가르치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카이스트 교수로 이제 30여 년 동안 또 교육자로 활동을 하셨고 또 엄청난 연구 업적을 내신 또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근데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것에 빠져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데에는 아무래도 단장님의 살아오신 배경에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유년 시절 보내셨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아까 이 시골 3개 저쪽 시골에서 이제 읍내로 나오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지도해 그 당시에 지도해 주신 그 고마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대학 때 제가 그 서울대학의 한국개척단이라고 하는 이제 농업 문제에 대한 서클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과대학 한국공학회라고 하는 이제 서클의 회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훈련을 받아 본의 아니게 받아서 이렇게 됐고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보람이 있는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뭐 돈 벌려고 하는 측면은 별개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야 되는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 아이 교육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젊은이들, 아빠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려고 시집 온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희망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그 한마음 교육봉사단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원동력이 전 너무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도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는데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원동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동안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운 좋게 와서 국가로부터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돌려준다는 게 하나의 원동력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 문제의 핵심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농업 농촌 문제의 핵심은 저는 다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절벽 공동화를 막아주고 걔네들이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사회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아쉽게 이제 그 다문화 엄마 학교가 문을 닫는 곳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장 군수님을 뵙고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그분이 결심하면 별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화순이 열기로 했고요. 조선대 교수님이 화순 군수를 만나서 11번째인데요. 그 사이에 또 담양하고 나주는 문을 닫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하여튼 가족센터나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랬고. 지자체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군수님의 결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집행하는 데가 가족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장성의 가족센터 네. 이게 좀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만 먹으면 전혀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매우 그 중요하고 또 이미 그 저희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이 장성이나
완도나 사실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장성만 해도 지금 14기 14번 졸업생을 배출을 했잖아요. 와. 사실 요즘 은퇴 시기가 이제 워낙 60대는 이제 뭐 청년이란 말도 있고 은퇴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은퇴 후에 지금 이렇게 사는 삶 만족하시나요? 아, 그럼요. 예, 아주 만족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계획은 뭐 저희 봉사단이 이제 저도 이제 10년 됐고요. 한 2, 3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콘텐츠를 개발하면 저는 이제 단장에서 물러나고 후임 단장을 모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개인적인 삶이야 뭐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봉사단이 하여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수십 년 갈 수 있는 그 봉사단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다문화 엄마학교가 장성 엄마학교가 꾸준히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누가 단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고요. 또 하나 여담이지만 제가 그 만들었던 회사가 좀 아주 잘 지금 우리 두 번째 직원 월급 되고 있는 회사가 네. 아주 잘 돼서 상장도 하고 그러면 제가 돈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좀 봉사단에 기부를 해서 더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돈 또 기부하시면 집에서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제가 좀 너무 거창한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건 제 돈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결과로 회사를 만들었고 뭐 그 아이를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그 단장님 생각하시는 교육, 봉사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은데. 가장 의미 있는 삶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인간이 가장 의미 있고 훌륭하다는 건 인간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게 사실 우리 그 홍익 인간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인간을 돕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 뭐 떡 주고 있지만 사람을 바꾸고 자기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백 명 교수들이 은퇴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정말 후세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그런 선순환을 이루는 다시 말씀드려서 은퇴하는 교수들이 자기 재능을 어려운 사회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저희 봉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단장님의 인생도 응원하고 덕분에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